이런 회복과 손상 과정 중에 발생하는 게 바로 염증 반응이에요. 근데 우리는 염증 반응 때 아프니까 아픈 거 싫어 이래가지고 소염진통제를 눌러버리는 거죠. 근데 이 소염진통제가 누구다? 바로 사채업자다. 안녕하세요. AB한 원장 오창훈 한의사입니다. 관절염 낫지 않는 이유 참 많죠. 연골이 닳아서 나이가 많아서 많이 써서 면역력이 떨어져서 유전적으로 혹은 체질, 스트레스, 운동 부족, 과로 등등 끝이 없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죠. 지겹도록 들었던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원인을 알아도 잘 낫지 않는 이유는 해결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원인마다 해결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시간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미 닳아버린 연골은 수술을 해서 갈아 끼워야 할 것도 같고 나이는 되돌릴 수가 없는 것이고요. 면역력을 어떻게 올려보겠다고 홍삼 같은 광고에 나온 그런 식품들을 드시기도 합니다. 스트레스, 과로, 누가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하면 좋은데 이 바쁜 일상에 마땅치 않다 혹은 너무 아파서 나는 운동을 못하겠다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게 현실입니다. 하나하나 차근차근 말씀드릴 텐데 이런 원인들을 하나로 꿰뚫어서 정리부터 하겠습니다. 돈과 비교해서 생각하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오늘 최대한 쉽게 설명드릴 테니까 10분 정도 시간 내보시고요. 그 이후로 달라진 삶을 살게 되실 겁니다. 그럼 강의 시작합니다. 자, 오늘 강의 내용 정말 중요합니다. 무릎 관절염뿐만 아니라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 어떤 종류의 질환을 가지고 계시든 다 적용되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연세가 많으시거나 아니면 젊은 분이시거나 똑같이 적용됩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월급을 받으시더라도 원래 내가 돈이 얼마가 있었는데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이렇게 나가고 비교해보면 우리의 건강과 통증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먼저 자본금이 있죠. 부모님께 물려받아서 타고날 때부터 타고난 에너지. 수입은 깨끗한 공기와 운동, 음식으로도 보충되고 염증 반응도 역할을 합니다. 염증 반응이 바로 우리 몸에 쌓인 피로물질들 해결할 때 일어나는 반응이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지출, 비용 이거는 먹고 자고 싸고 이런 데 필요한 기초대사량과 스트레스로 소모되는 부분들, 과로, 공부 등에 쓰이는 비용 그리고 오늘 아주 중요한 소염진통제가 바로 우리 몸의 에너지를 사용해버리게 되고 그리고 운동, 음식, 염증 반응들도 잘못 사용할 때는 지출이 되어버립니다. 여기 특이한 게 운동, 음식, 염증 반응 요 세 가지는 어떻게 관련에 따라서 수입도 되고 지출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요 소염진통제와 염증 반응의 관계 매우 중요하고 오늘 건강 재테크에 아주 필요한 중요한 부분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20살, 30살 때까지는 수익률이 아주 좋은 때가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받은 자본금에다가 돈을 막 불려가는 시기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중년 이후로는 수익률이 좀 떨어지는 시기. 나이를 먹었던 예전과 달라 이런 말들이 슬슬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가장 관심 깊게 봐야 될 것은 바로 소염진통제와 염증 반응이에요. 둘이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이 소염진통제를 비유하자면 마치 사채업자 같은 녀석입니다. 왜냐? 이자가 높아가지고 이제 수입까지 잡아먹게 되는 거예요. 뭐 수익률 좋은 때야 이제 금방 갚고 하니까 괜찮았는데 점점 수익률이 떨어지는 중년에 가니까 이거 빌려오면은 이자 내기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로 환자분들의 비유하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전에는 소염진통제 먹으면 통증이 좀 가라앉았는데 이제 자꾸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먹다 보니까 이제 먹어도 계속 통증이 있다 이거예요. 효과가 없다. 이 정도 된 분들이 한의원에 오셔가지고 소염생일상 같은 처방 받고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게 참 무척 안타까워서 이 영상 준비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빌렸을 때는 빚 무서운지 모르다가 이게 반복되다 보니까 감당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지출 관리가 시작이듯이 지출에서 이자 가장 높은 녀석 바로 소염진통제, 바로 이 사채업자 같은 녀석을 끊는 겁니다. 이걸 끊기 위해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통증이라는 게 뭐고 염증 반응이 뭐냐 이걸 잘 알아두셔야 용기를 내가지고 이 소염진통제 사채업자를 끊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손상과 회복이 항상 일어납니다. 제가 잠깐 그래프 보여드릴게요.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우리 그 신체 조직들, 관절들 포함한 이 조직들의 손상과 회복이 항상 반복적으로 일어납니다. 이 회복이 손상보다 훨씬 많을 때는 그 수입으로 보면은 이익이 많은 거죠. 순이익이 높아요. 이때는 건강하고 활력이 넘칩니다. 회복과 손상이 비슷할 때는 현상 유지 상태예요.
좀 몸이 컨디션이 괜찮으면은 안 아팠다가 좀 무리하면 아팠다, 이게 자꾸 반복되는 시기인 거죠. 그러다가 손상이 훨씬 많을 때 바로 적자 상태입니다. 이때는 뭘 해도 잘 낫지 않고 항상 아프게 되는데, 이런 회복과 손상 과정 중에 발생하는 게 바로 염증 반응이에요. 근데 우리는 염증 반응 때 아프니까 아픈 거 싫어 이래가지고 소염진통제를 눌러버리는 거죠. 네, 이 소염진통제가 누구다? 바로 사채업자다. 무릎은 이제 힘이 돌아가 이제 조금 걷기가 조금 낫고 통증은 많이 없어졌어요. 이제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네네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네이버에 소염 생열산을 검색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는 손상이 훨씬 많은 때가 되고 회복량이 적어서 요만큼의 통증이 있게 된, 이게 바로 적자가 나고 있는 상태죠. 그런데 우리가 사채업자 같은 소염진통제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그렇지 않아도 회복량이 적은데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자꾸 누적되면 그때 되면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되고 마치 수술 날짜 기다리는 이런 환자가 되는 거죠. 소염진통제가 사채업자라는 비유 적절하지 않습니까? 급할 때 쓸 때는 편한데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 몸이 흘러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이 염증 반응이 어떤 것인지, 염증 반응이 나쁜 게 아니라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이걸 좀 아시고 아플 때마다 소염진통제를 쓰시는 것보다 회복 과정에 도움이 되는 걸 좀 늘리시고 손상과 관련된, 지출과 관련된 부분을 좀 줄여가는 그런 시도가 필요합니다. 이 중에 가장 쉬운 거, 이 중에 뭐부터 해야 될까? 소염진통제를 끊는 것부터 하는 게 정말 필요합니다. 이렇게 보니 좀 어떠세요? 우리 몸의 손상과 회복은 마치 수입과 지출 같은 것이었어요. 그래서 손상보다 회복이 더 많으면 건강하게 되는데, 이미 아픈 분들은 지출이 너무 많은 분들이다. 그래서 이 지출을 줄이는 게 필요하고, 이 지출되는 요소들 중에 스트레스나 과로 같은 거는 일단 접어두자. 운동과 질 좋은 음식들을 먹는 거, 이건 좀 할 수 있다. 그리고 아주 치명적인 큰 영향을 미치는 게 뭐다? 소염진통제, 이자가 비싼 그런 대출 같은 녀석이었다. 그래서 요거를 줄이는 게 아프면 아플수록 매우 중요하고 줄일수록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겁없이 이런 사채업자 소염진통제를 쓰게 됐던 것은 염증 반응, 그 염증 반응을 통해서 우리 몸이 회복되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모르고 있어서 자꾸 소염진통제로 회복 반응을 억눌려 버렸던 게 우리 몸을 점점 아프게 만들었던, 잘 낫지 않았던 이유들이 된다는 점 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좀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이런 돈과 건강을 비유해서 설명드려 봤는데 여러분에게 도움 되었길 바랍니다. 좀 더 쉽고 건강에 도움되는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리 어깨 무릎 AB 아니원, 허리 어깨 무릎 AB 아니원, 허리 어깨 AB 아니원. 네이버에 AB한의원을 검색하세요.